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 3세 남자아이인데요. 아토피를 갖고 있네요. 출생 후에 5, 6개월 때부터 팔다리 접히는 부분에 아토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귀 끝도 갈라져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팔이 접히는 부분에도 진물까지 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요, 일반 병 같은 경우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만 아픈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기에도 아프고 실제로 본인도 고통스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반드시 치료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불편해하시는 시청자님을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남자 아이가 음식은 네. 잘 먹나요? 많이 먹지는 못하고요. 네. 그냥 입이 좀 짧은 편이고요. 네. 감기가 그- 자주 걸리지는 않고요. 감기는 거의 달고 살고요. 감기는 달고 살고요. 네, 이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해줄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네, 궁금하신 거 하나하나 좀 자세히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아기가 아토피 때문에 진물도 나고 하면 어머님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예, 그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예,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중에 뭐 다 그러실 수도 있고 한 분만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서 혹시 아토피나 비염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비염은 2명 다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심하고요. 예, 예, 저도 조금 있고요. 예, 그러시군요. 아기가 밤에 잠도 잘 못 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가요? 가려워서 밤에 좀 많이 글쩍글쩍 하나요, 혹시? 가려워서는 못 자죠. 아, 가려워서는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서 자서 아침이면은 이렇게 예. 진물이 묻어 있어요. 진물도 묻어 있고 이불에도 많이 묻어 있겠고요. 네. 예. 피부가 그 아토피에 해당이 되는 그 부위 말고도 네. 전체적으로 좀 거칠거칠한 그런 양상인가요, 혹시? 네네. 예. 많이 거칠어요. 아기가 혹시 키나 체중이 보통 네. 아토피나 비염 있는 아기들이 좀 작은 경향이 있는데 아기는 좀 어떤가요? 태어날 때는 건강, 이렇게 키로수가 좀 나게 좋았는데요. 예. 지금은 그냥 평균보다 조금 부족한 상태가 예요.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을 때 감기를 좀 정말 달고 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예전에 뭐 천식이라든지 모세기관지염 같은 질병이 진단된 적이 혹시 있었었나요? 아니 그렇게 진단을 받진 않았어요. 진단을 받진 않았고요. 혹시 뭐 네. 감기 세게 걸렸을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쌕쌕거리는 소리는 좀 가끔 나요. 가끔씩 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감기가 심해지면 예. 쌕쌕거려요. 아기가 밥은 좀 이렇게 잘 안 먹는다고 아까 입이 짧다고 그러셨는데 네. 혹시 변비도 같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자주 편하게 눕지는 않고요. 예.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단단하게 애가 나오고요. 힘들어해요. 예. 네, 아기 혹시 물 많이 안 먹죠?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요. 좋아하지 않고요. 예, 혹시 아기가 그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좀 열이 날 만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라든지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좀 많이 먹는 즐겨 먹는 편인가요? 단 음식을 좋아해요. 단 음식을 아이가. 좋아해요? 예. 예. 그 말랐으니까 단 음식 먹으면 예. 그냥 먹으라고 또 주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전형적인 그 아토피 있는 아기들의 진행 상황이기도 하고 발병 양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 중에 보통 한두 분 이상 그 알러지 소인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시고 또 이제 네. 밥도 좀 잘 안 먹고 감기도 계속 달고 살고 있고 또 이제 네. 천식이라고 명확히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좀 쌕쌕거리는 숨소리도 좀 간헐적으로 관찰도 되고 또 네. 피부의 기본적인 살성 자체가 좀 거칠한 상황이 있는 아기들이면서도 지금 팔, 다리 접히는 부위, 오금하고 전주와 주위가 좀 이렇게 진물도 나는 그런 이제 아토피 중에서도 아마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토피가 이제 혼합형도 있고 습성 아토피도 있고 건성 아토피가 있는데 아마도 습성 아토피가 조금 더 우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어머님도 아마도 감각적으로 느끼셨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이 됐지만 3, 4, 5월 달이 좀 알러지 경향이 좀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더 잠도 많이 설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 있으시면 꼭 방문을 하셔서 그 적극적으로 알러지에 대한 아토피에 대한 체질 개선 치료를 좀 이렇게 받으시도록 좀 강하게 권유를 드려보고 싶고요. 네. 단순하게 이게 보습제 잘 발라주고 식생활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어떤 조치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기엔 조금 증상이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조금 한방 의료기관에 좀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아까 아기가 물을 좀 즐겨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소변 색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러지 있는 아기들은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물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서부터 아기가 만약에 체중이 지금 만 3살이고 좀 작고 날씬하다면 뭐 15kg에서 뭐 16kg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공식이 있어요. 체중 킬로그램당 33cc 이상의 물을 하루 최소량으로. 네. 그렇게 먹으려면 하루에 500cc 정도는 이제 최소량으로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좀 많이 모자라니까 더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리터 네. 가까이 이렇게 네. 좀 먹기 쉬면은 일단은 좀 이렇게 피부 표면이 촉촉해지는데 이게 아토피가 보습제로 잘 안 낫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피부 자체가 사막화되는 게 아토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물 많이 뿌려봤자 이렇게 피부가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부 보습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외부 보습보다도. 네. 그러니까 그런 아토피를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위한 첫걸음이 물 많이 먹이는 거다.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조만간 네. 적극적으로 좀 체질 개선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물을 드시되 물배가 찰 때까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네. 소변색이 맑아질 때까지 드시는 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네, 물을 네. 자주 먹이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아토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황만기 원장님, 아토피와 비염이 연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토피의 경향성을 가진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 네. 비염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좀 잘 앓고 천식 성향을 보였던 아기들이 초반기 만 36개월에서 40개월 차 이전에는 그렇게 아토피 경향성이 나타났다가 만 36개월에서 40개월 차서부터 비염으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행진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코 점막에 면역 불안정 반응이 드러나는 게 비염이고 피부 점막에 면역 불안정 반응이 드러나는 게 아토피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표현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형제 질환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아토피가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고나 양약을 계속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럼 한방기관에 와서 그 한약이나 한방 치료를 받을 때 약을 끊어야 되는지 양약을 이어서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한의원에도 사실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뭐 내복약이건 외용제이건 적용을 한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계속적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한번 쓰게 되면 이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탈스테로이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체질 개선 상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방문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거는 아기들의 피부 정도의 심각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처음서부터 아주 초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돌 미만인 경우에는 좀 이렇게 스테로이드에 아주 많이 노출되지 않은 아기들 그리고 고농도에 노출되지 않은 아기들은 처음서부터도 좀 이렇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안 하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칫 좀 이렇게 고연령대이거나 굉장히 심한 정도의 심각도를 가진 아토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자기 스테로이드 제제 투약이 중단이 되면은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심하게 돼가지고 아기가 아주 못 견디게 가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물 같은 것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용요법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약하고 양약을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그러면서 스테로이드 농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탈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